개표 창간인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표 창간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하이라이트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신혼 활동하기 전부터 개표를 좀 많이 이제 오래 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교육,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개표 창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신혼의 정의를 조금 우리 신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혼에 만들어진 역사까지는 모르더라도 신혼의 정의는, 신혼의 단체는 참정권을 지키는 단체라는 거. 우리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나왔고, 그 참정권을 지키기 가장 시발점이 바로 개표 창간과 투표 창간입니다. 그래서 신혼의 정의를 조금 알고 가시면 저는 좀 감사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개표 창간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수개표를 갑니다. 자, 우리나라 수개표는요, 거의 18년 만에 지금 처음이거든요. 18년 만에 처음인데, 2002년에 이제 대선 선거 이후로 한 번도 수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저희 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80년생인데, 80년생 그 이후의 세대들은 수개표의 개념을 아예 모릅니다. 그 이전에 있던 세대들은 간혹 했고요. 이제 원래 수개표였으니까 했는데, 이 수개표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나라 원래는 이제 선거법은 수개표의 원칙이었어요. 수개표의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 전자개표기가 갑자기 도입이 됩니다. 2002년도에. 2002년도에 갑자기 도입이 되면서 수개표의 원칙과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충돌이 일어나요. 선거법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이따 가면서 재밌는 제가 선거법을 얘기할 건데, 수개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개표 창간인들에게 좀, 저희는 이게 울산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지만, 창간하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촬영을 하도 되지만 싸우지 마세요. 무슨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다면 지역 접주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 지역 접주님들이 선관위에 이제 문의하시고 건의하시는 걸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얘기했는데, 그리고 개표 창간인의 위법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그걸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창간인은. 그렇게 법에 155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시고, 저기 4번에 보면 기기가 자주 고장이라는 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전자개표기를 얘기하죠. 전자개표기가 왜 기계가 고장이 잘 나냐면요. 이게 저는 공학도예요. 실질적으로 공학도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하는데, 스캐너가 원래 빛이나 먼지 이런 데 되게 약해요. 스캐너 센서가. 근데 그게 노출이 돼 있어요. 이게 다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스캐너처럼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센서가 닫혀갖고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노출이 돼 있습니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빛, 먼지, 뭐 온도, 습도 이거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사용을 하면 이게 고장이 자주 날 수밖에 없어요. 전자개표기는. 근데 그 전자개표기가 그 한 대에서 5번 이상 나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건데, 저희가 저는 어차피 울산을 담당했기 때문에 울산 예를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울산 북구에서 전자개표기가 계속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또 갖고 왔는데 그거조차도 고장이 나서 나중에는 이제 뭐 거의 수개표 하다시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기계가 한 5번 뭐 이렇게 멈추고 생기고 이런 건 교체해달라는 게 맞아요. 이거 시간 더 오래 잡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 거를 좀 유의 있게 봐주시고요. 넘겨야 되는데. 자, 저희가 창간인 준비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창간인 준비물과는 매뉴얼은 당연하죠. 근데 카메라,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건 다 당연해요. 다 당연하죠. 필기도구도 이런 거 당연해. 저는 창간인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운동화. 운동화. 실질적으로 기본 10몇 시간씩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 아프고 끊어져요. 새벽 뭐 한 5, 6, 그러니까 새벽 3시만 넘으면 이제 땅바닥에 이제 기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화, 그 다음에 피로회복제, 비타민제 꼭 먹고 챙겨오기.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건 또 챙겨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한 8시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아침 8시까지 있으면 정말 눈이 팽 돌거든요. 그런 것들. 참관인 체력 싸움이에요. 개표 참관인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새벽 6개까지 개표된다라는 거 무조건 알고, 특히 이번에는 수개표입니다. 비례대표 수개표이기 때문에 기본 8시에 아침 끊을 개표 종료가 된 거 이번에 더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해요. 저희는. 왜냐면 만약 투표소 개표소를 하는 게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체력을, 자기 몸 관리할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 오시거나 드시고 오시라는 거. 운동화 꼭 이제 신고 오시라는 거. 그 정도 하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배치도죠. 배치도죠. 이 배치도는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가장 기본 배치도를 저희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도 다 달라요. 어느 지역은 개표기가 6개, 어느 지역은 15개, 어느 지역은 한 18개까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요 라인이 있는데, 이건 기본입니다. 그냥 접수부에서 접수를 하고, 이게 순서죠. 접수를 하고 개함부로 가서 개함을 합니다. 자, 개함을 하고 그 개함을 한 걸 가지고 투표지 운영기, 그러니까 분류기 운영부로 갑니다. 투표 분류기 운영부로 가는데, 이건 저는 자꾸 이제 이 말이 왜 안 되냐면, 전 개표기라고 얘기하니까, 전자개표기로 얘기하니까 이 말이 좀 잘 입에 안 닿아요.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의 운영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심사집계부, 그 다음에 개표사항표 확인서, 그 다음에 검열서, 위원서, 그 다음 PC 보고서, 그 다음에 우편, 그렇게 가서 이제 개표 사항표가 붙여집니다. 자, 우편 전담부는 따로 운영을 합니다. 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게 최소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에 1명, 2명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한 라인입니다. 한 라인. 솔직히 개함부는 15개가 개표기가 15개가 있다 하더라도 개함부가 15개 있진 않아요. 6개가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개함부에 대한 것은 각 한 명씩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는 솔직히 2명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인원수가, 잠시만요. 저희가 인원수가 많다면 투표지 분류기까지 다 보면 좋아요. 근데 실제로 투표지 개표장에서 홈표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350매를 읽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분당 350매를 읽는 걸 그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표를 진짜 찾아내려면 동영상 촬영을 하셔야 돼요. 동영상 촬영하지 않으면 이거는 홈표를 볼 수 없다라는 거, 분류기에서.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고 분류기는 버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차라리 그 인원을 심사집계부로 가라고 해요. 심사집계부에서는 개수기에서 이제 홈표를 판가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심사집계부를 중점적으로 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심사집계부에도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최소 인원을 저희가 적었는데 실제적으로는 3명이 들어가야 돼요. 한 라인에 3명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양쪽으로 개수기가 있고 저쪽에서는 개표사항표를 이제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3명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한 라인에. 근데 저희가 참관인 자리도 있지만 참관인을 그만큼 모집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접주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배치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배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이 많다면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되지만 적다면 어느 자리를 버리고 어느 자리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울산 같은 경우는 많았을 땐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선 때는 저 자리가 좀 작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들 이제 그거에서 그랬을 때 저희는 조금 다 버려라 그랬어요. 다 버리고 개함부와 이제 그러니까 확인서, 검열서, 보고서 요만 체크하고 우편부 요 3개만 봤어요. 저희는. 왜냐면은 다 볼 수 없는 인원이라면 다 버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대신 중요한 포인트만 잡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했는데, 지금 접주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억수로 많아서 한 60, 70명, 개표장에 60, 70명이 들어간다 하면
저게 정석대로 하시면 딱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얻은 것을 볼 것이냐 라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접주님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울산은 이럴 수 있고 또 부산은 다를 수 있고 부천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접주님들이 조금 고민하셔서 그러니까 어디를 볼 것이냐, 우리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라는 고민, 그런 것들을 하셔서 배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장 나중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다 보면은 더 많은 게 보이지만 처음엔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맞고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들어갔던 분들도 아시고요. 근데 그런 포인트를 각 접주님께서 한번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단 저희 중앙에서는 심사집계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홈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심사집계부에 대한 부분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요. 선거법에는요, 솔직히 선거법에는 우편 전담부에 각 정당에 있는 참관인 4명씩 이렇게 와서 보게 돼 있어요. 선거법에는. 근데 아무도 지키는 정당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는 모르겠어요. 우편부를 보는 건 신흥밖에 없어요. 울산 신흥밖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선거법을 봐야 되지만 정당들은 또 선거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봐요. 우편 전담부를. 그냥 버리는 형태라서 저희는 좀 그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는 중이고요. 넘길게요. 자, 요건 그대로 가면 되고요. 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요번에 이제 성관이하고 통화를 좀 하다 보니까, 저기 투표력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는 그냥 이쪽 그거 참관인 누구였고 투표자 수 몇 명, 그것만 딱 붙이겠다고 합니다. 투표함에. 그래서 그냥 그거 찍으시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가서 앞에 와서 막 이렇게 우리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앞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저희도 요번에 매뉴얼을 만들어지고 알았거든요. 만들어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투표함 위에다가 부착을 하는데 전체를 부착을 하지 않고 이쪽만 부착을 한다는데 그것만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중앙이나 각 접주님들한테 보내주면 되고요. 요 정도, 요 정도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안부죠. 계안부죠. 지금 개 막 쏟아내는 계안부죠. 자, 계안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일 체크해야 될 거는 6시. 그러니까 우리가 본 선거니까 한 6시죠. 6시 이후에 그러니까 계함을 하는지 6시 이후에 계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올려놨냐면요. 사람들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8대 대선에 개표사항표를 보다가 참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자, 계함을 4시 30분, 5시 15분 막 이렇게 계함을 한 게 보여요. 왜 그걸 그러니까 개표사항표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 개표사항표에는 개표기 돌아가는 시간까지 다 올라가 있었어요. 개표사항표에. 근데 개표 시작 시간이 그 개표기가 돌아가는 시간이 5시 10 몇 분, 4시 30분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거는 그 전에 계함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상한 변명을 하긴 했지만 노트북에 시간을 안 바꿔서 그랬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그래야 되는데 그 투표소에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개표사항표를 보면 재밌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6시 이후에 계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함하기 전에 참관인들을 이제 그러니까 선거 시작하기 전에 뭐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땅땅 그게 6시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계함을 하기 전에 참관인을 부릅니다. 자, 몇 투표고 몇 투표소에 그거를 계함하겠습니다. 참관인들은 참관하십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때 가셔서 참관을 하시면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제가 요번에 얘기하고 싶은 거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왜냐면 수개표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 무조건 계함 시간을 적으셔야 돼요. 이 매뉴얼 뒷장에 보면 저희가 해놨어요.
자, 투표한 개표 시간 체크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를 해놨는데 이게 왜냐면은 자, 계안부에 한 명을 배치하셔서 어느 투표소를 적고 몇 시에 개함을 했는지만 적으시면 돼요. 종료 시간은 나중에 그 개표 사항표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쵸? 요것만 적어주시면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제 하면서 할 건데 이 수개표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수개표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18년 만에 처음 수개표를 해요.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신은에서 주장하는 건 투표소 수개표입니다. 근데 어느 투표 몇천 표가 어느 정도에서 수개표가 끝나는지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18년 동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투표소 수개표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이 정도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체크라는 게. 이게 울산 같은 경우 이제 개표 이제 분류기 포함했기 때문에 하고 시간입니다. 개함하고 2,300표를 이렇게 했을 때 2시간 반 걸렸거든요. 종료까지. 그런 데이터들이 솔직히 이 신은은 지금 없어요. 그나마 조금 갖고 있는 게 울산인데 울산 같은 것도 대선, 지선 2번 치렀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갖고는 데이터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모아져야 우리가 투표소 수개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비례대표는 올 수개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몇천 표일 때 몇 시간이 걸린다라는 데이터가 어중하게 나옵니다. 이번에 뭐 좀 길이가 길어져서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들 개표 참관 가보셔서 계안부에서 한 번도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세는 걸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거기서. 센 거를,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선거법에는 177조에 보면, 계안부에서 세야 됩니다. 세가지고 투표록에 있는 투표자 수와 투표 용지와 맞는지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합니다, 선관위가. 왜? 대표기 때문에. 대표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게, 그래서 개표기라는 것 때문에 아주 뻔뻔한 선거법인데, 공직선거법인데, 요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표기가 이게 불필요하게 안 해도 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선거라는 건요, 뭐냐면 원칙입니다. 선거법이 있는 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애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선거라는 걸 배워요. 애들이. 그럼 거기 책에 보면은 민주주의의 것은 선거입니다. 라고 나와요. 근데, 그리고 공정성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공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깨끗하지 못해요. 선관위가 선거법을 어기면 공정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177조가 있는데도 엄연하게 안 지키는 거예요, 선관위가. 이것도 키포인트가 되는 게 왜 키포인트냐면요. 이번에 수개표를 하죠. 이게 수개표 때 생겼던 이제 공직선거법이다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근데 수개표를 하게 되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하는지 안 하는지,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증거자를 남기셔야 돼요. 예. 만약에 정말 자기네들이 이거 필요 없어 이러면 선거법도 개정해야죠. 근데 선거법이 존재하지 한데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주시고 동영상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솔직히, 그러니까 다른 여태까지 이렇게 매뉴얼 이렇게 교육을 저도 몇 번 봤는데, 책 쭉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제 그냥 나름대로 할게요. 왜냐면은 책 쭉 읽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매뉴얼 보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키포인트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줄줄줄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계안부에서는 그거 제가 얘기했던 실시간 체크, 그 다음에 177조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적어달라는 거. 이거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투표 시간. 이거 꼭 적어달라는 거. 꼭 적으셔야 돼요. 이번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엄에서.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분류기로 넘어가는데요. 분류기 뭐 오류 나는 거 다 아시고, 여기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영화를 보고 전자개표기가 문제 있는 걸 아셔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제, 뭐였죠? 그러니까 더 플랜을 보고 오신 분들이 아마 80%가 되실 거예요. 근데 실제 저는 더 플랜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전자개표기가 왜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홈표입니다. 자, 홈표는요, 어떤 기계에서 홈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컴퓨터를 해봤던 분도 계실 거고, 프로그램을 짜봤던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제 밑에 세대들이죠. 80년 밑에 세대들은 학교에서도 이제 교육 중간,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정규 수업에도 프로그램 짜는 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알 겁니다. 아는 사람 알아요. 뭐냐? 우리가 제일 먼저 프로그램 짜기 전에 얘기하는 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란 말을 합니다. GIGO. 이 말은 우리가 똑같이, 만약 A라는 거를 쳤을 때 A가 나와야지 B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홈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이 기계가 문제점이 아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을 했죠. 근데 선관위는 이게 문제점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대법원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합헌을 냈어요. 근데 합헌을 냈는데, 재밌는 게요. 왜 합헌을 낼 수 있느냐면, 선관위원장이 대법원장을 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마선거법으로 걸어도 그 사람들은 판결을 안 내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신은도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선관위 원장과 대법원이 같이 해버리면 우리가 뭐 어떠한 선거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대법원에서 판결을 안 내요. 지금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합법적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대법원입니다. 개표기를.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솔직히 없어요. 왜? 1분당 350매를 읽어내는 기계를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소무주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이거를 폰표를 찾아내시려 하면 심사집계에서 보시든가 아니면 나오는 그거를 동영상을 촬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솔직히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그거는 이제 각 지역에서 저주민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할 수 있는 지역은 하시고, 아니면은 인력이 없다면 도전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건 뭐 여기는 다 비슷하고요. 이렇게 이제 비슷하고, 여기서 이제 분류기에서 우리가 조금 하는 게 뭘 봐야 되냐면,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는지. 인터넷 표시 다 아시죠? 한 4가지 인터넷 표시가 있어요. 노트북에서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렇게 전원 표시 비슷하게 있는가 하면, 이런 표시들이, 인터넷 표시라는 것들이 있어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는데 18대 때는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병도가 아주 TV에 나와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뭐라고? 실시간으로 바로 중앙선관위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게 실시간으로 전속됐다라는 게. 자, 우리나라 선거법은요, 선관위원장이, 자, 몇 투표소 몇 표, 땅, 요거 하지 않으면 공표가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선관위원장 공표가 하지도 않았는데, 실시간으로 전송이 됐어요. 어디로? 방송국과 중앙선관위로. 자, 그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선거법 위반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18대 때 사람들이 대거 일어나니까 이거 아니네 해서 얼른 새로 만듭니다. 무엇을? 전자개표를 새로 도입을 하죠. 총선 때. 그때는 빠졌습니다. 랜카드가. 자, 이번 지선 때도 오는 거 저희 이제 봤는데, 선관위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랜카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지 실질적으로 홈표 나왔어. 이걸로는 우리 싸울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선거법 위반이었다는 거. 그 당시에 랜카드가 꼽혀 있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옛날 모델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기에서는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볼 거 없어요. 인원이 많다면 몰라도 그냥 그 정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말하는 이건 우편부인데 우편부는 나중에 좀 할게요. 자, 심사집계부입니다. 심사집계부. 자, 심사집계부는요. 얘들이 전자개표기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용한 게 개수기입니다. 그전에도 개수기는 사용했죠. 근데 심사집계부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사용했냐면 계안부에서 사용했습니다. 계안부에서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를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개수기입니다. 근데 총선,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죠. 지난 18대 끝나고 지난 총선 때 갑자기 개수기를 딱 들고 옵니다. 들어오면서 전자개표기를 합법화시킵니다. 자, 전자기기는 보조장치라는 아주 재밌는 문구를 넣으면서요. 합법화를 시킵니다. 이 개수기를 가지고 우리가 홈표를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는 뭐 200에서 250으로 측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정말 못 보겠으면 조금 줄여주세요. 그걸 혼자서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정당 사람 들어가고 저는 좀 그렇거든요. 못 보겠는데 이것들이 안 해줘. 그러면 내가 그러면 정당 사람들 다 꼬시러 가요. 가서 해보자 그러면 나이 좀 많은 분들이 참관인들이 와갖고 또 한 소리 하면 얼른 또 바꿔주시고 하거든요. 그런 센서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홈표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4대죠. 양쪽으로 그거 이렇게 있기 때문에 2명이 이제 서셔야 되고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여기서 이제 체크하는 거. 그리고 심사직 거기서 리볼류표에 나오는 것들이 유효편지, 무효편지, 또 거기서 판가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여기 한 아저씨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는데 바로 옆에 이제 공무원이 뭘 하고 계시죠. 그 공무원이 뭘 하냐면 개표사항표를 작성하시는 분입니다. 개표사항표를 작성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작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신은중앙에서는 여기서 개표사항표를 뒤에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데이터로 우리가 남겨놓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개수기는 이제 이 개표 참관 이제 개수기 지금은 이제 분류기로 넘어가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이따 비례대표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금방 얘기했죠.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참관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해달라는 거. 그거가 좀 있고요. 이제 개표 그러고 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확인석이 있어요. 개표 심사집계부에서 다 열심히 적은 걸 가지고 개표 사항표 확인석에서 다시 봅니다. 더하기 빼기 제대로 됐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 다시 검열석으로 가고요. 만약에 안 됐으면 빠꾸합니다. 어디로? 심사집계부로. 심사집계부에서 못 찾아내면 다시 분류기로 빠꾸합니다. 역순으로 빠꾸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다시 확인석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되고 확인석에서 된 거를
소리 올라가죠. 자,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바꿔주세요. 물어봐. 그러면 요거부터겠네. 네. 들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뭐 어디까지 설명하다가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상부터 하실까요? 잠깐만, 이 마우스 좀 옮겨주세요. 예, 그래서 마우스 좀 옮겨주세요. 자, 예. 요거부터 좀 하면 되겠습니까? 마이크 너무 가까워서 소리가. 조금 떨어뜨릴까요? 예, 예. 예, 예. 자, 예. 예. 자, 제가 이게 소리가, 이게 마이크 배터리 없는지 몰라서 그랬는데, 자, 여기부터 그냥 다시 할게요. 제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심사집계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3명을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는요. 근데 인원이 없으면 2명이라도 꼭 넣어주시고요. 이제 개수기 있는데 양쪽 둘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이제 폰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표사항표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셔서 이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요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겠고요. 자, 이게 제가, 저희 신우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심사집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집계부에서 이제 이 많은 거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한다는 해서 꼭 많은 걸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홈표가 나오는지, 개수기에서 홈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심사집계부에서 그러니까 미분류표를 뱉어낸 거, 유효표, 무효표를 제대로 가르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합산을 해서 그 개표 사항표에다가 작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요게 가장 중요해요. 키포인트입니다. 개표 참관인으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심사집계부에서 넘어가는 거는, 그 다음 개표사항표 확인석, 그 다음에 위원 검열석, 그 다음에 위원장석, 그 다음에 보고석으로 가죠. 이제, 여기서 요 순서가 있는데, 이제 개표사항표 확인석에서는 우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심사집계부로 넘깁니다.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문제를 못 찾아내면 분류기로 넘겨요. 그러니까 역순을 하는 거죠. 역순을 했다 다시 이제 확인석으로 넘어오는 건데, 근데 그 확인석에서 그렇게 된 거를 검열석으로 넘깁니다. 위원 검열석으로 넘기고요. 위원 검열석에서는 그 위원들이 각 정당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가는 위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선은 정말 열심히 봐요. 뭐 하나하나 나 깜짝 놀라서 요번에 지선을 갔는데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이제 유효표를 다 보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이랬더니 지선인 거라. 자기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대선 총선은 정말 대충 보거든요. 대충 보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도장이라도 제대로 찍는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는지 요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 조금 그래도 너무 아니다 싶으면 동영상 정도 하나 촬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요, 이 라인, 이쪽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5번입니다. 5번.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시간에 대한 이야기하고 맞먹는 건데요. 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는 언론사에 제공할 수 없어요. 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공할 수 없는데
그게 18대 대선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개표기에, 분류기에서 바로 전송을 했어요. 어디로? 언론사와 중앙선거죠. 그거에 대한 거, 그게 맞아, 안 맞아,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왜냐면 그 안병도가 벌써, 안병도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벌써 억수로 많은 그 방송에서 떠들었던 얘기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다 선거법 위반이었던 거죠. 근데 선거법 위반이었던 거에 18대 대선 이후로 국민들이 선거법을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문제였다라는 것도 알아갔고요. 18대 대선에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부칙 5조 뭐 위반, 뭐 178조 위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겁니다. 위원장 공표하기 전에 실시간 전송했다는 거. 아주 문제가 있죠. 왜? 자, 개표기에서 실시간 전송했는데, 그러면 심사직 개표도 안 거치고, 확인석도 안 거치고, 검열석도 안 거친 거예요. 안 거쳐놓고, 9시 반 돼서 당선 유력이 뜹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건 완전 100% 선거법 위반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공표되기 전에, 저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공표되기 전에, 이제 모든, 이제 정당에서 이제, 정당인이 보내는 건 상관없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공표되지 않은 거는 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보고석으로 갑니다. 이 보고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석에서 공표가 되고 그 원본을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고요. 원본을 가지고 팩스를 보내야 됩니다. 예, 사본을 가지고 팩스를 보내면 안 돼요. 원본을 가지고 팩스를 보냅니다. 원본을 가지고 개표 사항표에 붙입니다. 자, 사본은 자, 참관인들 가지고 가세요 하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 놓는 거지 절대 그 사본을 붙일 수 없습니다. 사본은 사본이지. 자, 개표 사항표에서 엄연하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원본을 붙여야지 사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아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고 다 끝나고 나면 뭐 정립으로 옮겨지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원본. 그 다음에 언론사가 공표 전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 알아서는 안 되라는 거. 불법이라는 거. 요 정도. 이게 가장 키포인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개표 사항표를 붙이는 곳. 예, 그런 것이고요. 예, 여기도 이제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개표 사항표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끝났어요. 근데 전반적인 건 끝났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죠. 자, 일단 우편부 먼저 할게요. 이게 몇 쪽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편 전담부는 실제로 선거법에서는 각 정당에 4명씩 들어가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신경도 안 쓰죠.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들어 보내세요. 부탁입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한번 여기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해야 될 게 무효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예,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봉투를 뜯었는데 다른 종이가 나오면도 무효표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무효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마지막 장에, 참관인 마지막 장에 체크리스트 안에 보면 어떤 게 무효표인지 저희가 적어 놨습니다. 그걸 한번 숙지를 하시고요.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 거와 안 서 있는 거에 선관위가 느끼는 부담감 상당히 커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배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수개표가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우편으로 오는 거 수개표로 오죠. 그럼 간 외로 오는 거 있죠. 간 외로 오는 거는 솔직히 투표지 분류기로 가요. 근데 나머지는 다 수개표입니다. 이게 수개표로 하기 때문에 봐주시는 게 좋죠. 요런 거. 네. 지금은 요 정도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왜 다시 돌아왔냐? 금방까지 한 거는 국회의원에 대해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비례대표 있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요번에 그 투표를 그걸 개표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냐? 수개표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계암부에서 계암을 할 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구니를 두 개를 놔두겠죠. 하나는 국회의원, 하나는 비례 이렇게 놔둡니다. 자, 근데 해서 어디로 갈까요? 국회의원은 전자개표기, 분류기로 가고요. 하나는 어디로 가냐? 계암점검부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신설이. 계암점검. 그러니까 분류기 있는 날에 계암점검부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뭐 비례대표가 수개표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들어갔어요. 매뉴얼에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계암점검부라고 생겼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똑같습니다. 분류를 하는 거죠. 어떻게? 1번, 예를 들어서 뭐 1번 표는 이렇게 어디 바구니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그러니까 분류기처럼 분류를 하고 세겠죠. 숫자를 또. 그게 어디로 가냐? 다시 심사집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점검부라는 데서 분류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이. 여기서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게 아까 계암부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177조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177조는 계암을 하고 나서 투표지 수와 투표용지를 대조하는 곳입니다. 자, 수개표의 원칙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이번에 수개표를 하죠. 우리가 비례대표를. 그러면 그걸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할 거예요. 얘들은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점검을 하겠죠. 자, 점검을 하고 그 점검이라서 그게 따로 점검이 아니고요. 분류를 쫙 1번 바구니 색깔이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바구니 색깔이 좀 다르게 해서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붙일 거예요. 거기서 다 하나씩 분류하겠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그게 맞는지 또 보고 분류하겠죠. 그렇게 가서 나중에 또 심사집계부로 갑니다. 뭐 그 후보 거는 이렇게 고무줄하고 밴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 거예요. 그 심사집계부는 똑같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암점검부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 완전 이제 거기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투표소 수개표의 원형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울산은 이번에 이제 얘기를 했죠. 저희는 국회의원 나이는 딱 한 명만 배출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 다 투입되기로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18년 만에 처음 수개표를 해요. 그럼 그 라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는지, 뭘 하는지도 하나하나 세세히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투표소, 개표소를 주장할 때도 이런 데이터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접주님들도 여력이 되신다면, 거기에, 비례대표 쪽에 좀 사람들을 많이 좀 해주셨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어차피 그걸 분류기로 안 하는 거를 사람으로 분류를 해서 심사집계부로 가겠죠. 그 다음은 똑같아요. 라인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분류를 하느냐, 기계가 분류를 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자, 개표 점검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전화해서 성관이하고 물어보니까